자, 다음 뒤에 보면 우리나라 영역 교과서 14페이지입니다. 1번 보면 영역이에요, 영역. 아, 부먹 같은 거 틀 나오려네. 자, 의미.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라고 써 있어. 자,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래. 자, 여기서 주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법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많은 경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었어.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참탈한 일부군인데 그 사람들 아니야. 자, 구성은 각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영토, 땅,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키려고 군대 가는 거지. 영토를 지키면 육군, 영해를 지키면 해군, 영공을 지키면 공군. 내가 이제 요거 했었죠. 보병과 함께 전장을 누빈다. 자주국방의 염원을 달고 출격한 첫 번째 국산 궤도식 장갑차 K200. 40여 년 전 국방기술의 불모지였던 시절 기갑과 보병의 완벽한 조합을 이뤄낼 한국형 보병 전투차가 절실히 필요했다. 적으로부터 보병을 안전하게 수송한다는 사명과 함께 한국국방연구개발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의 시작. 국내 최초 개발 병력수송 장갑차 K200이다. 자, 2번 영토 볼게요. 의미. 영역에 미치는 지표 공간상의 범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표 공간상 범위라고 어렵게 써 있는데 실제로는 뭐 말하는 거야? 육지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척지는 영토일까 아닐까? 간척지도 영토가 되는 거지. 왜? 육지화된 땅이기 때문에. 자, 구성 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나라의 영역이래. 그럼 북한은 포함된다 안 된다? 북한도 포함이죠.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북한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 정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영해 보면 의미 해안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에 있는 바다라고 써 있어. 근데 영해는 일단 수산물 가치 때문에 이제 그 가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구성 땡땡땡으로부터 12LL까지 수역이래. 근데 이게 이제 바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영해 같은 경우는 해안선으로부터 라고도 얘기하고요. 위에 써있지? 이거를 최저조위선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여기서 최저조위선이라는 말은 최저조위선이라는 말은 썰물, 밀물 됐을 때 썰물로 쭉 빠졌을 때 그 끝까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땅에 있으면 바닷물이 밀물 있고 썰물 있을 거 아니야.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고. 그러면 밀물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하냐 여기를 기준으로 하냐 이거야. 근데 영해는 넓을수록 좋아 좁을수록 좋아? 당연히 넓을수록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밀물과 썰물 차이에서 이 가장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즉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부분까지 빠졌을 때 이걸 기준으로 몇 해리를 한다? 12해리를 인정한다 라는 거죠. 여기서 해리는요 그 1노트 노탄권이 아니라 그 배를 탔을 때 배가 낼 수 있는 속도 단위거든요. 우리 차 타면 뭐 시속 몇 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1노트를 그래서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같은 경우는 통상기선이라는 거 쓰고, 서해안 남해안은 직선기선,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이라고 써. 자, 여기서 이게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기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자, 기선은 기준선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안과 서해안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야.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 너무 대충 그렸나? 근데 이쪽은 서해고
이쪽은 남인데 이쪽에 포인트는 뭐가 많냐면 섬이 많아요. 자, 동해안 같은 경우는 섬이 적어요. 자, 그래서 해안선을 기준하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 섬이 적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밀물과 썰물 이렇게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빠지는 지점, 여기서부터 그냥 쭉 12mm 하면 돼. 근데 문제 같은 이 서해안 같은 경우는 땅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땅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앞에 섬들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12해리, 최저 조이선으로부터 12해리를 자꾸 이렇게 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12해리 연결되고 여기서 또 12해리. 그 중간에 이렇게 붕 뜬 바다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직선 기선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직선은 섬과 섬들을 쭉 잇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섬과 선을 쭉 잇게 되면 이 직선이 나오겠죠. 가장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이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12해리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기선이다? 직선 기선이다. 이 안쪽에 있는 바다는 뭐냐 이거야. 자, 그러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선으로부터 12해리는 0해라고 하고 이 0의 안쪽에 있는 기선 안쪽에 있는 바다는 내수라 그래요. 안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왜? 아까 말했잖아. 0해라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 해안선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에 있는데 제주에서부터 12해리까지 수역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직선기선 같은 경우는 이 기준선 안쪽에 있는 바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수라고 지칭을 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 또 다른 특이한 게 뭐냐면 대한해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위치 먼저 볼게요. 자, 위치는 대한해협은 여기 있어요. 일본 스시마 섬과 우리나라 그 땅과 사이에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공간이 엄청 작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뭐 생도 홍도 써 있죠. 지금 직선기선 쓰고 있는 거 보이죠? 선 이어서 직선기선 썼는데 왜 여기만 3L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스시마선과 이 기선과의 거리가 25L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서로 기선을 나누게 되면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3L씩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선에서 우리나라는 3L만 가져갈게. 그리고 일본도 스시마 섬에 있는 이 섬에서 3L만 가져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바다는 어떻게 한다? 공해로 둔다 라는 거지. 공해로 두는 이유는 간단해. 서로 0해가 되면 이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 근데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있는데 이 역이라는 거는 일종의 따지면 이게 집이야, 집. 우리 집. 그리고 좀 이따 밑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그 EEZ라는 게 등장하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 3L이 집을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붙어버려서 이렇게 간격을 붙여서 한국과 일본이 땅을 나누게 되면 두 개를 나누게 되면 이 0해라는 걸 이 대한해협이 0해에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 대한해협 같은 경우는 일본 선박뿐만 아니라 러시아 배들도 엄청 많이 다녀. 근데 우리 집 들어와야 되니까 허락을 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롭고 양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3일씩만 두고 가운데는 빵 뚫어서 백기를 만들어주자. 그냥 니들 지나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해협은 3일이다라는 거고 얘는 통상기선이 아니야. 왜냐면 통상기선이라는 건 아까 여기 써있듯이 통상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대한해협 3L은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직선기선이라는 걸 쓰고 기선으로부터 여기만 3L을 인정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써있는 배터치 경제수역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는 EEZ라고 써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해수면으로부터 해저까지 연안국에 무엇을 인정한다? 경제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0해로부터 최대 몇 해리까지 인정을 해주냐면요. 이거는 200해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0해로부터 최대 200해리의 범위에서 0해를 제외한 수역이 EEZ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는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일본과는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걸 선정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육지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육지에 있는 자원들은 캐치를 했어.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바다에 있는 자원도 채취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자원에 대한 기준이 누구 거냐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바다에서 힘이 짱 세. 근데 사우디 앞바다에 유전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캘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분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수면으로부터 해저까지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는 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EEZ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뭐 자원 나오면 다 네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우로 가까워. 어디랑? 일본과 중국과 가까워. 그래서 200캐리를 그으면 막 중국 본토, 일본 본토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한국과 중국은 서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어떻게 한다?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통해서 나눠 먹는 거죠. 같이 쓰는 거죠. 일본과도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걸 설정하게 돼요. 교과서 15페이지 확인하세요. 15페이지 위치 같은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일 중간 수역에 뭐가 들어있냐면 독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도를 그러니까 독도를 섬을 중심으로 12해리까지 우리나라 영해고 그 외가 중간 수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측 입장에서는 독도는 중간 수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의미가 영토와 영의 수직 상공이래. 그럼 이건 뭐야? 그렇지, 영공이죠. 자, 영공 같은 경우는 범위가 대기권 이내라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영공의 범위가 지킬 수 있는 범위까지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거 나라마다 틀리잖아. 그래서 요즘은 대기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요성이 중요한 이유가 항공교통과 인공위성 발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천에 그 엄청나게 큰 공항 인천 부지를 만들었잖아.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항공교통의 요충지가 되겠다. 일본이 하는 역할을 우리나라도 맡아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 화장실이 아니라 공항 같은 경우 진짜 화장실이 어마무시하게 깨끗하죠. 다 그런 게 이제 항공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다음 밑에 소중한 우리 독도 보겠습니다. 자, 독도는 460에서 250만 년 전 해저 용원 분출로 형성되었다. 화산섬이라는 소리죠. 자, 구성은 동도와 서도 2개의 섬과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후. 자,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슨 기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해양성 기후라고 해.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자,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더 건조하다, 습하다면 비도 당연히 많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나라 땅에는 지리적 근거, 이건 뭐 우리 맨날 외우는 거 있잖아. 세종실록 시리즈 뭐 50페이지의 셋째 좀 이런 거. 그래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오키제도에서 독도와 거리보다 가깝다. 일단 거리적으로 우리나라 더 가까워.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오래전부터 울릉도의 어민들이 잡으러 갔다가 독도 주변에서 고기잡이도 하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우리의 생활터전이었다 이런 얘기가 써있어. 팔도총도, 아곡총도, 삼국좌병지도에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되어 있고 독도는 우리 땅의 역사적 근거, 뭐 삼국사기, 세실록지도지지, 만기호랑 뭐 이런 거 칙령 41조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그 박명수가 그 해갖고 부른 노래 있었죠. 뭐 시간 되면 그것도 잠깐 들어보시고. 나 진짜 아이고 제정신이야? 하나 이 자식들이 들이밀 걸 들이밀어야지 이건 무슨 삼류 소설 이 땅을 지켜낸 건 처음부터 대한민국 이 땅 이름 바로 도쿄. 자, 그다음에 독도 표기의 당위성, 독도 표기의 역사라고 써 있는데 우리나라와 외국의 다양한 고문헌, 고지도 등의 동해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 써 있어. 그래서 식민지배 상황에서 일본이 국제 수로 기구에 뭐로 등록했다? 일본해로 등록했다라는 거지. 수로기구. 이 수로기구는 그 물길이에요, 물길. 그래서 이제 그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 물길 가는데 이 바다 이름이 일본해다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식민 지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독도 동해 표기를 위해서 우리나라 노력, 정부 차원에서 뭐 일본의 공동 표기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명칭 합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수정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써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늘 강조를 하지만 일단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풀어내가야 될 아직도 그 한 문제점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우리 영토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이어도 들어봤죠? 자, 이어도 같은 경우는 마라도, 우리나라 사극에 있는 마라도보다 밑에 있거든요.
제가 이 사극을 빼먹었네요. 자, 우리나라의 사극이라고 있어. 자, 우리나라의 사극, 이 사극이라는 거는 가장 끝이 어디냐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북쪽으로 따졌을 때, 자, 이게 사가 뭐죠, 이거? 방위 표시입니다. 자,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이 어디냐 이거였지. 가장 북쪽은 함경북도 온성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하면 교원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서쪽 끝은 어디야? 이것도 역시 북한에 있어요. 여기는 평안북도, 마안도, 평북 마안도, 그냥 마안도라고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독도, 그 다음에 최남도는 마라도.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사극인데, 안타깝지만 북한이 헌법상 우리나라 땅이지만 갈 수가 없지.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버리니까 혼선을 주기 위해서 요즘은 남한의 사극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독도 마라도는 똑같아. 뭐 북쪽은 우리나라 그 국경선의 한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봐. 근데 가끔씩 나오는 게 어디냐면 바로 백령도예요. 자, 백령도 위치는 제가 이따 뭐 지도 보여줄 텐데 남한 땅이에요, 지금. 이 백령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능 그 기출 자료 이런 거 보면은 이 백령도의 그 수리적 위치, 그러니까 위도 경도를 제시해 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백령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우리 아까 수리적 위치에서 123, 132 거기서 했었죠. 그럼 당연히 어디 쪽에 더 가깝겠어? 1, 2, 4 쪽에 더 가깝겠지. 124도 쪽에 가깝고 위도는 30, 아까 38선이라고 그래서 38좀 그쪽에 가 있어. 이호도는요, 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호도는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그 연구하는 연구단지가 있어요. 자, 이게 이호도가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신비의 섬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바닷속 밑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평소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근데 이게 크게 그릴까? 뭐지? 이호도가 이렇게 있어. 근데 바다가 이렇게 위에 있어. 평상시에는 물 밑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게 파도가 치면요, 파고라는 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 바닷물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야. 태풍 같은 거 오거나 그랬을 때, 뭐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이게 들락날락 할 때마다 이제 밑에 없었지만 뭐가 보이는 거야? 돌덩어리가 보이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어? 신비의 섬 이렇게 불렀어. 그리고 이 신비의 섬이 이제 명칭은 이호도라고 했어. 그런데 평상시에는 바다 밑속에 있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토로서 섬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기둥을 딱딱 박아갖고 위에다가 쫙 지어놓은 거야. 뭐를? 이호도 해양종합과학기지를 지어서 여기다 뭐 헬기도 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호도 같은 경우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영해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영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어도 사나이 물로 뱅뱅 도라지 섬에 먹어나 이러한 사실은 바로 이호도 주변 지역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도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우리의 바다, 우리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거 보면 오키노도리라는 게 써 있어. 그리고 오키노도리시마 이렇게 써 있어. 여기서 이 시마라는 말은요, 일본어로 섬이라는 뜻이에요. 일본도 이거랑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이 오키노도리시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영해로서 인정을 받아야 뭘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영토로서 섬이로서 인정을 받아야 영토가 되는 거고, 영토가 있으면 영해와 뭐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여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키노도리는 그 이호도처럼 이렇게 막 물속에 있지는 않고요. 진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바닷물이 이 정도 돼 있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냥 돌덩어리. 근데 이게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영토가 되면 우리 영해 엄청 넓어지네 개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일본이 이제 뭘 했냐면 콘크리트를 막 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냥 방파제를 다 둘러싸버린 거야 육지처럼. 그리고 면적을 쭉 넓게 해놓은 다음에 이건 뭐다? 그러니까 가운데 돌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게 가운데 돌도 있잖아. 이거는 영토 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중국이 점거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제도가 섬이 아닌 암초라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로 일본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본은 북태평양의 산호초지대를 섬으로 선포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주변국들이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1700km, 북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오키노토리시마입니다. 남북으로 1.7km, 동서로 4.5km 정도의 크기로 만조시 몇 개의 바위만 빼고 모두 물에 잠기는 산호초지대입니다. 일본은 지난 1987년부터 환초 보관 공사를 벌이기 시작해 콘크리트 막과 방파제, 헬기 착륙장과 저반 시설을 차례로 설치했습니다. 그 뒤 이곳을 섬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일본 영토보다 넓은 40만 제곱킬로미터의 주변 해역을 EEZ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타이완은 암초라며 EEZ 기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오키노토리시마에서 270km 떨어진 곳에서 고기를 잡던 타이완 어선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납포하는 사건이 벌어져 타이베이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일렸습니다. 당시 마잉주 총통은 해당 지역에 순시선을 파견해 타이완 어선을 보호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유엔 해양법상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확실한 만큼 EEZ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沖ノ鳥島については国連海洋法条約上、島としての地位が確立しているものと考えています。よってその周辺には排他的経済水域が存在いたします。 하지만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스프레틀리 제도가 섬이 아닌 암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재재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하며 대응 논리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